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분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리하고 계신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사장님이십니다.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순서가 바로 공연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개막하실 안은미 컴퍼니의 안은미 대표님이십니다. 그 다음 디스코 익스피리언스의 DJ 코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연을 해주셨던 바가지 바이펙트 서틴의 바이펙트 서틴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클럽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를 해주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예술감독 김보람 감독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폐막 공연을 하실 서울시 오페라단 박혜진 단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사장님께 인사 말씀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더운 날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 서머 페스티벌을 해보게 됐는데요. 컨셉은 이제 클럽으로 광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난 3년간 지나온 코로나와 또 이게 광장이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앞에 새로 생기게 된 두 가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주어진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술의 영역이 역할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구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화예술 전 세계 예술 기관들도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어떤 변화된 환경에 대한 작은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올여름에 광장을 통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서울광장이 만들어지고 광장에 대한 광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복서 광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책 읽는 마당으로서 또 어린이들의 물놀이 광장으로 역할도 하고 또 때로는 가끔 공간으로 활용도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클럽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광화문광장은 댄스클럽이 되는 그런 또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올해 저희들은 이제 처음 시작이라 조금 컨셉으로다가 만들었는데 먼저 안은미와 앰비규어스가 양쪽에 쓰고 가운데 디스코 익스피리언스하고 나머지 DJ 팀들이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오페라 공연을 하나 광장 오페라를 이거 해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또 올해 저희가 하면서 시청자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 더 어떻게 앞으로 변화해 갈지 조금 더 확대하는 문제부터 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민들이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좀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이번 축제를 같이 해주시는 우리 아티스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루브 하면은 리듬이라고 표현되기는 모음이가 좀 약한 느낌들이 있고 이 그루브 자체의 흥과 재미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다 섞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 그루브라는 주제를 설정을 되었고요. 2028년 8월 11일 금요일부터 9월 9일까지 토요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네, 기간 2024년 8월 11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27일인데요. 이 중에 9월 1일, 2일 날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1주차에 안은미 댄스 컴퍼니, 2주차 그리고 DJ, 3주차에 앰비규어스 댄스 페스티벌가 있고 4주차에 잠깐 쉬고 5주차에 서울시 오페라단의 오페라 공연입니다.
4주차 공연을 쉬는 그 광운광장에 민간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4주차에 하고 싶지만 시민분들 그 광운광장 자체는 5주 동안 내년 음악 페스티벌 음악의 상주시가 가장 묻어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입장하시는 분들께 입장 판치를 진행해서 그 티켓을 대신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관람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가 설정한 적정 객석 수의 60% 정도는 사전 관람,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오실 수 있는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세종 서머 페스티벌 그 소개 영상 저희가 한번 보고 다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8월 11일 날 첫 주차 뉴욕구에 그 현대무용장으로 아는 컴퍼니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계획되었고요. 둘째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DJ 공연인데 크리에이티브 이끈다 8월 18일 금요일 날엔 디스코 익스피리언스의 나랑 말씀이 통하게 우려라는 주제로 공연 예정이 있고요. 8월 19일 날 금요일 날은 DJ쇼 공연입니다. ZB J2로 참석해주신 바가지 바이텍스학회 그리고 DJ쇼에서 8월 19일 날 학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3주차 8월 25, 26일 날은 엠비교스 댄스 컴퍼니의 창작 신작입니다. 클럽 엠비교스 댄스 컴퍼니라는 작품으로 만날 예정이고 4주차 한 번 쉬었다가 5월 8일 9일 날 서울시 오페라의 야외 오페라 카르멘으로 이번 페스티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그 8월 18일, 19일, 그리고 8월 25, 26일 날은 클럽과 DJ 공연인데 저희 본 공연을 20시로 일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 분들 20시에 시작해서 오세요 그러면 안 되실 거니까 19시 30분부터 중국 공연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18, 19일, 그리고 8월 25, 26일은 본 공연 8시 20분 이전에 19시 30분부터 중국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이번 축제, 이 페스티벌의 포인트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DJ 공연인데요. 광운광장에서 야외 DJ 공연들을 언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셨지만 디스코 익스피리언스의 DJ 그룹 약 20여 년 된 DJ 그룹을 서른 60대 이런 얘기를 했더니 2002년 월드컵 이전에 디스코 파티를 한번 했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없었지 않나라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8월 18일 날 디스코 익스피리언스 공연, 그리고 8월 29일 날 그 DJ 공연이 있고요. 이번 DJ 공연 때는 스페셜 게스트로 동목 공연에 DJ 여행을 수고를 해주실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 공연 참가 작품이 총 4개의 작품들인데 이 중에 2개의 작품이 기존의 다른 페스티벌에서 만나지 못했던 작품이 되었습니다. 엠비교스 댄스 컴퍼니가 야외 클럽을 광장에 조성해서 클럽 엠비교스 댄스 컴퍼니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보람 감독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레스 코드 패딩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오페라단의 야외 오페라 카르멘입니다. 야외 공연은 약 70분 버전으로 축약한 버전이고요. 기존의 오페라 공연 외에 그 에어리얼 시트나 파이어 퍼포먼스를 계획해서 조금 더 다채롭고 볼거리 있는 작품 그리고
조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페라 쪽으로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광화문 강단과 외정부를 오셔서 소음서 쪽하고 협의하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공공성 시민단체에서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커니의 소장기 방송 댄스가 어르신 시민들을 기억 함께할 예정이고요. 엠비거스 댄스 컴퍼니는 시민예술가 81명,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민참여자분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전체는 80여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모집을 했는데 마감된 게 107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엠비거스 댄스 컴퍼니가 작가님과 부팅을 하는데 80여 명으로 호전하지 않고 참여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 모두 함께하는 재밌는 공연을 만들어보자라는 계획돼가지고 100여 명의 시민분들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오페라는 시민합창단, 시민무용단, 롯데 20여 분 사전 접수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8월달 한 달 내내 연습과 워크숍 공연을 펼쳐가지고 9월달에 작품으로서 무대에 올라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 무대 시향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공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연단체에서 원하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대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름드리커니와 서울시 오페라단을 보면은 객석이 설치되는 공연도 그 DJ 공부와 엠비거스 댄스 컴퍼니는 둘 다 스탠딩으로 진행됩니다. DJ 공연은 조금 더 그 관객분들이 놀 수 있는 판을 좀 만들고 있고 엠비거스 댄스 컴퍼니는 성면을 봐서 야외 클럽 형태의 무대를 구성할 예정이 있습니다. 세종 서머 페스티벌 외에 그 전시팀에서 세종 픽셀가든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시작가 주제버의 픽셀가든을 같이 준비를 할 예정이 있어서 세종 서머 페스티벌을 보러 오셨고 또 서머 페스티벌 외에도 세종문화회관 한번 방문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네, 설치 시간이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종 서머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이게 좀 마지막 관객들이 올라와서 함께 어머님들하고 준비된 클라이막스인데 사실 무대의 안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뭐 어떨 때는 50분, 100분 이렇게 조대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다 같이 함께 일어서서 무대라기보다는 세종 야외 광장의 전체 무대가 돼서 어르신들,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거는 3대가 함께 노는 클럽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어린 아이들도 뭐 아들, 그리고 엄마, 모든 분들이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아마 세종 야외 파티가 되지 않을까. 또 더욱 이 속에 제가 옛날에도 하이서울 페스티벌 감독할 때 느꼈던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지라는 왜 여기 많이 오지 그런데 서울 시내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좀 짧은 시간 안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청계천이나 뭐 이렇게 이런 행사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시다 그래서 여름에 휴가 갔다 오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번 이 세종 여름 페스티벌이 여름을 마지막 보내시는 분들의 아쉬움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디스코 익스피리언스의 코난님으로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스코 익스피리언스를 끌고 있는 DJ 코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세종 서머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댄스 음악 하면은 정말 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디스코 하면은 떠오르는 게 남녀노소 누구나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잖아요. 저희는 디스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크루이니만큼 남녀노소가 정말 젊은 친구들만의 놀이 문화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 클럽 문화를 전 안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대가 함께 모여서 정말 춤과 음악이 모였을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가지 바이텍스 썬틴님으로부터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바가지 바이텍 썬틴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광화문에서 놀자. 그래서 광놀 프로그램의 대표로 오늘 앉아있네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제잉을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라인업을 구성해서 젊은 DJ부터 시작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DJ 코님까지 섭외를 하여서 지나가는 시민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디제잉이란 게 재밌고 쉽다, 그다음에 되게 열광적이고 환상적일 수 있다 이런 무대를 보여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고 광화문 광장하면 저는 항상 들었던 생각이 그런 월드컵 응원의 열기 좀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열기를 이번에 광화문 놀자 광노를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 김보람 예술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 예술가입니다.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서머 페스티벌에 초청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돌아다닐 때마다 이 도시의 클럽, 이 도시랑 같이 클럽이 되면 정말 멋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회로 이제 클럽을 차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제일 핫한 도시니까 핫한 클럽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패딩을 입고 즐겨보자 그러면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가장 핫한 클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냥 와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하고 함께 뭔가 이 클럽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춤들을 같이 연습해서 공연도 같이 즐기고 춤도 즐기고 또 이 여름에 이 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그 말만 항상 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뭔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공연을 맡아주신 서울시 오페라단 박혜지 단장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진입니다. 저희 오페라단은요, 시민들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가족, 친구, 연인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페라는 어렵지 않다, 오페라는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도 많이 극장 안에서 볼 수 없는 오직 야외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음악, 까르멘을 선정하여서요. 또 시민들이 같이 무대에 올라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었고요. 또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피스만 골라서 70분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아리아와 이중차 그리고 합창 등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와 스토리는 또 대사로 연결을 해서 또 연결이 끊기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비 오는 날을 또 혹시 비가 올 수도 있어서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은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한 것을 또 하지 못하게 되어서요. 오케스트라를 녹음하여서 어차피 스피커를 통해서 듣게 돼서요. 오케스트라를 녹음하여서 무대에서는 성악가와 또 합창단 120명 무용단들을 볼 수 있게 조금 더 집중도를 있게 해서 만들었고요. 또 종이 사용을 또 많은 시민들이 종이 사용을 하면 불편할까봐요. 핸드폰을 통해서 대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이게 프렌치니까 혹시 또 어렵게 느껴지실까봐요. 또 자막을 띄우면 멀리서는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서 대사를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오페라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네. 일단 이 작업에서 이제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희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땀을 흘리거나 힘듦을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듦의 끝이나 기쁨의 끝은 결국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이 고통 속에서 즐거울 수 있음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왕에 좀 빡세게 놀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패딩을 생각했고요. 자, 그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 부분은 세정 측하고 이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강예란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야외 무대인데 그 객석 규모, 그러니까 관객들이 몇 분 정도 이제 이걸 관람할 수 있는지 좀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 패딩 관련해가지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드레스 코드가 패딩이면 관객들이 패딩을 입고 이 공연을 즐긴다는 뜻이 맞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들은 정보로는 800에서 900석 정도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사전에 예배를 통해서 참가를 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 그 무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셨을까? 또 안홍재 선생님도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연세 있으신 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좀 공포를 하고 하시고 싶으신 분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또 이 작품은 또 하나의 중요한 건 그 어머님들이 연습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무대에 올라가는 막주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연 전날 어머님들이 더우시니까 뭐 따로 연습 안 하시고 오셔서 저희 무용수들하고 순서만 익히시고 어머님들의 천연 댄스, 천연 자연 댄스가 그냥 바로 무대에서 뿜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시민예술가분들하고 좀 관련 있는데 질문을 제가 좀 드릴게요.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도 마찬가지고 시민예술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 저희는 이제 이번 주부터 워크숍을 시작하는데요. 네. 이제 같이 좀 이 분위기를 깨게 해줄 수 있는 춤들을 개발해서 같이 이제 공유하고, 특히 이제 저는 직원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MB 직원. 네. 그래서 그런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누구보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2시간 정도 이제 함께 공연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기 오페라 단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는 걸 듣는 것보다 본인이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국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합창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 성가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자기네들이 만든 합창단들이 되게 많아서 합창단을 중심으로 해서요. 개인으로 저희는 모집을 하지 않고 합창단들에게 공고를 해서 그 합창단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20명의 합창단이라면 다 지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뭐 10명, 15명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저희는 공고를 해서요. 거기서 몇 개의 그런 합창단이 와서 지금 저희가 인터넷으로 해서 본인들의 연주를 이제 영상으로 보내서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뽑은 것이고요. 또 댄스도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플라멩코를 하는데요. 플라멩코를 배우시는 분들 또 아니면 플라멩코 팀들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모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계속 질문 이어갈 건데요. 네네. 국민이고 전지현 기자인데요. 저는 안우상 후보자님께 질문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모두에서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사실 이제 연기도 바뀌었고 또 거기서 이제 공공극장의 어떤 역할을 그렇게 정립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실 최근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무용단이 뉴욕 링컨센터에 갔다 왔는데, 링컨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에 거의 한 300대 정도 거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이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극장에 정말 봉사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또 런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사우스워크 거기 극장들이 굉장히 무료 프로그램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런던 같은 공연대 전체가 이제 아이들 주간 같은 거 만들어서 굉장히 싸게 하거나 무료로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그런 사실 그건 없었는데 세종문화회관이 어쨌든 이번 광화문 광장을 좀 활용한 이제 이런 공연들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앞으로의 어떤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BBC 프롬스나 런던에서도 그런 행사 하면 시민들이 엄청 반응이
뜨겁고 저도 이번에 일무하는 동안 리콘센터에서 계속 그 야외 행사하는 걸 지켜봤는데 뭐 우리나라 한국 아티스트들도 베일린 씨는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는 취소가 됐고 클라이너 공연하고 또 한국인 그 DJ 예지라고 저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그분이 그 사일런트 디스코로다가 거기서도 DJ 쇼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행사들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런던이나 뉴욕의 여름에 그런 그 시민 이런 그 축제가 그쪽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일종의 저는 그때 오프 시즌이잖아요. 그 극장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오프 시즌은 다 예술가들이 이제 거기 소속 예술가들이 야외로 휴가를 가거나 떠나니까 자기 예술가들이 없는 시기에 극장이 텅 비어 있는 걸 그냥 두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시민들한테 주로 무료로다가 개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시즌 중에 행사의 밀도가 높고 시즌 중에 참여하는 또 관객들의 그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잖아요. 이게 대부분 다 비싼 유료 공연으로 이루어지고 아주 그 순수 예술에 집중된 그런 공연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와 조금 대비되는 어떤 하나의 그 일종의 콘트라스트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의 그 여름 이게 오프 시즌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되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시즌은 시즌으로서의 어떤 그런 밀도를 가지고 또 그 오프 시즌은 오프 시즌으로서의 어떤 그런 열린 그런 공연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적 그 경험들이 이 문화 공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여름 시즌에는 이제 뭐 싱크넥스라고 해서 조금 다른 어떤 그 형식의 공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싱크넥스를 좀 야외로 좀 확대하는 그런 의미에 그거 담고 있다. 이 여름 축제가 그래서 조금 더 뭐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수용될지 지금 여기가 광장이 이제 차도 저녁에 아직 우리가 차량 통행을 막을 수도 없고 소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들 여기 집중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행사에 어느 정도 여기서 뭐 직접적인 어떤 그런 예술적 어떤 참여의 경험을 만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행사에 대한 그 방향을 정할 거고요. 뭐 그 외에 다양한 뭐 시민 참여형 여러 가지 축제를 지금 우리 시민예술팀도 올해 새로 만들었고 그래서 준비는 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민들과의 접점을 더 키워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요즘 관객들의 그 변화가 세대 간의 그 격차도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변화를 이런 우리가 수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질의 시간을 이어 1999년도에 광화문 처음 거리 행사했을 때 그때 제목이 광화문 야놀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보니까 야외 행사 프로그램이 밤놀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광화문 광장 재오픈하고 하는 첫 번째 오는 게 야행사인데 혹시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여름 축제니까 뭐 그런 컨셉인데 저희가 이 공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공연의 제목이 뭐가 좋겠냐고 그 챗GPT가 제안한 제목 중에 하나가 그루브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루브였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컨셉하고 클럽 일단 금년도에 우리 전체적인 거는 뭐 시민 참여 일종의 클럽이잖아요. 오페라도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큰 그림은 그래서 이게 뭐 맞겠다. 역시 뭐 GPT가 제안한 거 한번 받아주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이번에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기 파이낸셜 뉴스 센터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디스코 공연 주시는데 이게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야외에서 공연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기존에는 이제 야외 공연을 해보신 적이 없었다는 건데
이번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좀 자세히 묻고 싶고, 그리고 20년 전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 공연이 뭐였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20년 전에 그 공연이 뭔지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그 공연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야외 이벤트들은 뭐 아시다시피 좀 수많은 페스티벌들이 좀 전국에서 다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야외 공연은 수없이 경험을 해왔고요. 이번 강화문에서 심지어 또 팬데믹 이후에 첫 번째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열리는 이 댄스 이벤트에 디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저는 좀 벅차오르고요. 대한민국 하면 저희 흥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나란 말씀이 풍악을 올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댄스 하면은 남녀노소 그냥 인간이면은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정 표출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옛날부터도 상류층이 즐길 수 있는 풍류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서민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따로 있잖아요. 저는 이 클럽 문화가 정말 이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즐거운 놀이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원초적으로 즐길 수 있게 저는 디스코 음악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질의 혹시 또 예,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송태영이신데요. 먼저 아까 좌석은 800, 900석이라고 했는데 그 입석 공연들은 그 뭐라 그랬죠? 울타리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최대의 몇 명이나 있다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카드맨이 원작이 원래 대사가 있는 오페라였잖아요. 대사가 있는 나중에 이제 없어졌는데, 이게 그 이번에 대사 있는 오페라로 하시면서 원작을 좀 참고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음악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드라마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게 어떤 부분을 좀 빼고 70분으로 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70분 안에 이런 복잡하고 방대한 대화 사극을 한 사람의 일생을 다 담아냈을지, 어떻게 줄이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요, 아리아와 이중창을 중심으로 하였고요. 처음에 보면은 이제 미카엘라가 호세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조력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다 빼고 그냥 찾아가는 그거를 대사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호세가 어디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어지게 대사를 만들어서 했고요. 또 이 까르멘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대사로 하는 버전, 또 아니면 레시타티브 이제 노래로, 그러니까 노래말로 해가지고 하는 그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대사를 하는 버전으로 해서 그 대사를 또 한국말에 우리 정서에 맞게 또 고쳐서 이 아리아와 이중창과 또 저희가 자른 부분을 이 내용이 잘 이어지게끔 대사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금 이해가 더 쉽도록, 그래서 대사를 좀 많이 넣었다고 해야 될까요? 대사는 한국말로 하죠? 네, 대사는 한국말로 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본인의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 있게끔 이해가 쉽게 전해지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첫 번째 질문에 800에서 900명 정도 오를 때 최대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갔었는지 한번 여쭤보셨는데요. 저희 객석을 설치하는 공연은 약 900석 정도가 900석 정도의 객석을 설치하게 되셨고, 스탠딩 공연은 지금 한 800에서 9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 객석 면적, 저희 설정한 객석 면적이 0.5제곱미터당 한 명씩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정 인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최대 관람객까지 들어간다면은 적정 관람이라면 1.5배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여름날 그리고 댄스 DJ 공연이라서 저희가 그 최대 수용 인원들을 모두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 안전관리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적정 인원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외에도 이제 시민 예술가, 보통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시민 오페라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합창을 하게 맡게 됐는데 이번에 그 오페라에서 시민 예술가가 몇 명이나 참여하고 그들의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시민 합창단은 약 90몇 명, 거의 100명 정도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 합창단이 2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민 합창단은 그 정도 계속 연습을 해왔고요. 이분들이 많은 거를 다 합창에 여기 까르멘에 있는 모든 합창에 다 나오기에는 너무 연습 시간과 기량이 부족할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에스카밀리오의 또레아도로 할 때 나오든지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까르멘이 죽을 때 이제 하는 곡,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몇 군데만 이제 연습을 해서 엑기스로 이제 나오시는 거고요. 아마 이분들이 거의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또 애착과 또 기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을 때는요. 근데 물론 이게 부러고 또 해보지 않은 무대에서 연기와 함께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전문가까지 보이려고 하는데 아마 오른쪽으로 가는데 몇 명은 또 왼쪽으로도 가시고 아마 그런 게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또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까르멘의 이 내용을 처음에 QR코드로 했을 때 대사도 보이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도 거기서 다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게 해서 아마 그 전체적인 어려운 내용을 저희가 70분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아마 그걸 읽어보시고 오페라를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신문 홍시영입니다. 에어레오식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오페라 하면은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페라는 정말 재밌고 모든 예술, 종합 예술인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커스나 파이어쇼 이런 거는 극장 안에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까르멘과 연관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더니 사실 불쇼는 저도 이렇게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막 입에서 불도 나오고. 근데 이 까르멘의 오페라의 내용과도 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오페라의 서곡은 이 전체적인 오페라의 내용을 다 담아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곡을 할 때 성악가나 누가 연기자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 것보다 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실크 에어쇼 그 분이 빨간색 치마를 입고 높은 곳에서 서커스 같이 이렇게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무용으로 아마 전체적인 이 까르멘은 어떤 불행인지 행복인지 기쁨인지를 아마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보지 않은 그런 서커스 같은 쇼 그리고 또 극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파이어 쇼를 통해서 처음에 집중도를 또 높이고 이렇게 너무 광장이 이렇게 어떤 장소가 아니고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넓게 퍼졌기 때문에 집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소리나 노래 말고도 보여지는 것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에어리어쇼, 또 파이어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에도 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종로경찰서 소방서들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공연팀들, 출연진 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그 아르민 첫 주차의 아르민 컴퍼니 공연과 마지막 주차의 서울시 오페라단의 공연은 비가 쏟아지면 공연을 하지 못하는 컨디션이 될 것